공연이 어렵게 되면서 이제 공연계는 언택트 공연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볼 이 밴드도 온라인 공연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디 밴드죠. 브로콜리 너마저의 잔디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올 한해 코로나19 사태로 공연계가 거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거의 네, 다 공연이 맞아요. 취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브로콜리 너마저도 지금 공연 원래 예정됐던 거 취소하셨어요? 네, 오프라인 콘서트는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거 네. 대신에 지금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라인 공연을 하실지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이제 26일 날 진행될 2020년의 우리들이라는 공연은 매년 해왔던 연말 공연인데요. 네.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어가지고 네. 이런 준비 과정에서 조금 또 다른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잔디님은 원래 직업이 어떤 거였어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를 하고 있으니까 음악인이고, 근데 대학 전공은 저는 간호대를 나와가지고 실제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기도 했었어요. 간호사를 그럼 대학 시절에도 노래는 계속 하셨어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가 사실 저희가 또 대학 때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네,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으로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시는 느낌이 서해가 좀 네. 남다를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저도 친구들 중에서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또 이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이 사태를 또 맞이하고 계신지를 너무 잘 알겠고 또 저는 음악을 하는 입장이니까 또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 사태가 또 너무나 또 버텨내기 또 힘든 그런 시기도 해가지고 복잡한 마음으로 2020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실 때 관객들을 이렇게 객석에 있는 관객하고 눈을 직접 맞추시면서 관객들이 환호하는 거 막 보면서 공연을 하면 뭔가 분위기도 막 오르고 더 네. 신나서 노래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공연도 하게 네, 되고. 맞아요. 근데 네. 온라인 공연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고 계세요? 공연할 때?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온라인 공연을 사실 몇 번을 좀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정말 말씀하셨듯이 현장 공연에서 그런 느껴지는 그 관객분들이 눈빛이나 이런 호응, 이런 게 없이 오로지 저희가 댓글로만 이런 반응을 유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공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네. 사실 공연에는 되게 필수적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진동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이런 면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온라인 공연,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를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했기는 했었어요. 또 올해 또 하지만 또 몇 번을 치러보니까 또 댓글로서 소통하는 이런 거에서도 재미가 있었었고 네. 또 아예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지는 않구나,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번 내일 모레 있을 공연에도 좀 이렇게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고 이렇게 원활하게, 또 온라인이니까 이런 환경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는 네. 아무래도 티켓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공연하면은 그런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게 맞고, 사실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저희 같은 팀들에게는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보다도 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해 많은 공연들이 사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연을 진행이 되었고, 네. 그래서
저희 밴드도 내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온라인 공연도 조금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네. 브루클린 너마저는 보통 이런 공연을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하셨었어요? 저희가 뭐 단독 공연으로는 적게는 한 3, 4회, 많게는 5, 6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네. 올해는 그러면 몇 번 하셨어요? 여름에 딱 한 번을 겨우 치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같이 이렇게 치른 것 같아요. 그때 다행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떨어졌을 때. 네, 맞아요. 그때도 사실은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연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해가지고 공연을 준비를 했었어요. 잔디님께서 그때 네. 공연 준비하는데 굉장히 한몫하셨다고요. 열심히 네. 문헌까지 참고하시면서 네. 어떻게 공연장 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점검도 하시고 계획도 다 마련하셨다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좌석은 기본으로 하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렸지만 네. 거리두기 좌석을 하고 제가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현직 간호사로 일하는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또 매일매일 두세 분을 배치해서 직접 그분들이 또 문진을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하시는 이런 역할을 해주셨고 네, 미리 온라인 문진표를 받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방역 지금 모두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여름 공연을 치러냈어요. 멤버들이 와 없었으면 잔디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네, 저희는 워낙 오랜 기간을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네, 서로 그렇게 통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네. 간호대에서 선별진료소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SNS에 올린 그림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선별진료소 아르바이트는 아니었고 이렇게 일종의 어떤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 워낙 상황이니만큼 옷을 엄중하게 입어서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셔가지고 또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랬구나라고 또 저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고 지금 선별진료소도 가서 일도 하셨고요. 뭐 아르바이트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사실 많은 그게 올라오는데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제대로 난방도 없이 또 이렇게 정말로 힘들게 현장에서 뛰고 계신 의료진 분들 정말 많다고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보태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만큼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정말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힘내시라는 말밖에 진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이 무너져 내린 시간이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2020년을 노래한 신곡 2020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네네. 담담한 멜로디, 현실적인 가사 이게 참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어떤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싶으셨어요? 사실 2020년은 참 특이한 해였는데 이런 올해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어려움이 어떤 좀 감정이고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고요. 네. 사실 너무 힘들 때는 본인이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을 좀 노래해봤습니다. 근데 신곡 뮤직비디오 보니까요. 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질녘하고 밤 풍경이 지금 담겨 있던데요. 혹시 어떤 걸 의도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의도보다 일단은 사실 올해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고민도 됐지만 인물이 안 나오는 또 뮤직비디오가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또 한번 최소한의 풍경만으로 또 2020년을 좀 담아보려고 함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 브로콜리 너마저와 관련해서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인디밴드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창작 활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에 지금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동료 가수들이나 뭐 또 음반사 관계자들이나 제작자들이나 이런 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사실 또 예상하시는 그대로의 어려움을 다들 겪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사실 저만 해도 올해 뭐 영화나 공연은 거의 한 편도 못 봤을 만큼 사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순위가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향유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들 정말 오늘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들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다들 SNS 보면 처음으로 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처럼 정말 힘든 한 해를 다들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대중음악인들 특히 이제 인디 밴드들은 원래 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희 딱 올해 여름에 유일하게 치러낸 공연도 그 정부 그 국가기관의 지원이 없었다면 치러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런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연들을 치러낼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네. 뭐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금방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네.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너마저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연말 인사를 겸해서 응원의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또 버텨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정말로 얼굴을 보고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잔디님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2020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 천천히 기울어가는 하루 또 1년 쏟아지는 햇살